네, 안드로이드 버전 변화를 보면 초기에 이제 알파 베타 버전이 나오게 되고 이때 이제 1.0, 1.1로 이제 명칭을 했었는데 옆에 보면 이제 API 레벨이라고 있죠. 그래서 1, 2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개발할 때도 요 API 레벨을 보고 어디까지 이제 어떤 이제 기능은 API 뭐 레벨 어디에서 이제 지원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버전과 API 레벨을 이렇게 좀 참고를 해보면 좋습니다. 이제 초기에는 여기 이제 푸드 관련된 명칭으로 많이 코드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5부터 아래쪽에 4.3까지도 보면 코드명이 다 이제 음식 그 푸드 관련된 명이죠. 컵케이크, 뭐 도넛, 뭐 허니콤,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젤리빈 뭐 이런 쪽으로 어, 명칭을 가져가게 됐고 계속 이제 업데이트 될 때마다 오른쪽에 이제 비고란을 보시면 다양한 이제 개선점을 내놨어요. 그래서 2.1 같은 경우도 하드웨어 최적화, 그다음에 블루투스 2.1 지원이라든지 또 2.3 정도 되면 UI 성능 개선, 그다음에 3.0부터 이제 태블릿 PC의 최적화도 업데이트를 했었고 어, 뭐 4.0도 됐을 때 이제 스마트폰하고 태블릿도 같이 이제 좀 지원을 하게 됐고 태블릿이 많이 사용되게 되면서 지원을 이제 같이 해주게 됐고 다양한 기능들이 이제 계속 업데이트 할 때마다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4.4 키캣 이렇게 2013년 정도 되고 웨어러블에 대한 확장 지원 이제 디바이스가 이제 계속 새로운 어떤 디바이스가 나오고 그게 이제 성장이 되고 많이 쓰이게 되면 그런 쪽에 이제 안드로이드 OS가 이제 탑재가 될 수 있으니까 계속 영역을 넓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5년에 보면 마시멜로 이렇게 이제 앱 권한에 대한 설정, 지문 인식, 가상현실 지원 7.0, 화면에 대한 해상도 조절이라든지 이제 멀티태스킹 이제 여러분 이제 스마트폰에 이렇게 앱 쓰다 보면 뭐 하나 쓰다가 앱을 이제 쓰다가 다른 쪽 앱을 또 실행시켜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죠. 그런 이제 멀티태스킹 기능이라든지 그다음 이제 8.0에는 PIP 픽처 인 픽처 기능이라든지 알람 기능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죠. 이제 배터리도 이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매니지먼트나 관리 기능이 들어가 있고 9.0 이제 실내 위치 추적 그다음에 멀티 카메라 인공지능 요런 이제 확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어, 인공지능 관련된 거는 계속 지금도 이제 많이 그 스마트폰에서 이제 어떤 시도를 하려고 많이 하고 있고 어, 안드로이드 이제 버전으로 봤을 때는 10.0 기준으로 어, 온디바이스 AI라고 해서 AI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좀 더 스마트폰에서 이제 기계학습이나 머신러닝 할 수 있는 형태를 좀 이제 기능적으로 우리가 이제 개발하고 추가할 수 있도록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0부터 요런 이제 우리 코드명을 좀 이제 바뀌게 됐고요. 뭐 이전까지는 푸드명으로 쭉 가다가 10.0부터는 여기 이제 2019년인데 그냥 안드로이드 10이라고 좀 그냥 얘기를 많이 하고 코드명으로 보면 안드로이드 Q 그 뒤에 이제 R, S, T 이런 명칭으로 좀 바뀌게 됐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Q, R, S, T보다는 그냥 이제 코드명 자체가 이제 푸드를 할 때 그걸 또 많이 부르다가 뭐 버전도 같이 섞어서 불렀었는데 지금은 또 그냥 안드로이드 10, 11, 12, 13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드명도 뭐 QRST도 참고하시고 버전명은 숫자로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요 이제 API 레벨도 1부터 해서 이제 쭉 해서 지금 33까지 왔죠. 그래서 요 3개 정도를 좀 이제 익혀둬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명하고 버전하고 API 레벨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10, 11, 12, 13 이렇게 됐는데
13이 가장 이제 최근이고 연도하고 뭐 딱 맞지는 않는데 연도보다 하나 더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22년 작년에 8월에 13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1쪽을 보면 알람, 대화, 스크롤 스트립, 일회성 권한 이런 쪽 기능이 강화됐고 12 같은 경우는 또 이제 UI 쪽 개선이라든지 개인정보 강화 이런 쪽이 들어가 있습니다. 13은 이제 뭐 앱별로 언어 환경을 설정한다든지 그 다음 이제 텍스트 변환 관련 API 등 이런 게 추가가 됐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안드로이드 OS의 버전별로 쭉뭐 발전의 단계 뭐 이런 걸 좀 봤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이제 안드로이드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 그래서 이제 보면 안드로이드의 핵심 커널은 리눅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개발 언어는 뭐 요즘 이제 코틀린도 있지만 가장 이제 많이 사용하는 거는 자바라고 볼 수 있고요. 안드로이드 SDK에서 많은 라이브러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개발할 때 이제 편리하죠. SDK에 있는 많은 라이브러리를 이제 제공을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개발할 때 이제 활용한다는 거고, 이거 다 이제 오픈 소스로 지향하기 때문에 뭐 거의 문서나 개발 도구 이런 것들이 다 무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계속 앞에도 봤지만 매년 이렇게 이제 OS 버전을 업데이트하면서 좀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제 수정을 해주고 또 새로운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추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상당한 장점이라고 이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은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제공되는 API를 사용하고 코드 재사용 또 개발 측면에서도 굉장히 편리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그런 이제 달빅은 이제 ART라는 거를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음, 달빅은 이제 초기에 나왔던 버전이고 ART 방식은 안드로이드 4.4 키캣 이후에 이제 적용된 기술인데 물론 이제 어떤 디바이스나 머신 위에 OAT라는 또 파일을 돌리는 방식이고 여기 이제 버추얼 머신 쪽이 아닌 런타임 시에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앱을 설치할 때 완전히 이제 네이티브 코드로 변환돼서 설치가 되고 장점으로 본다면 우리 이제 퍼포먼스가 좀 향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걸 이제 ART 기반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컴파일 할 때 어떤 방식의 변화도 달빗에서 이제 기반하는 버추얼 머신보다는 런타임 기반으로 하는 ART 쪽으로 변화가 됐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2D 그래픽이나 3차원 그래픽, 이제 그래픽에 최적화된 어떤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뭐 우리가 이제 웹이든 앱이든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보여주는 건 UI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픽 측면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 다음 이제 모바일용 데이터베이스인 SQLite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DB도 데이터베이스 다양한 종류가 있죠. 기본적으로 쓰는 뭐 RDBMS 기반의 MySQL, MariaDB 이제 오픈소스로 제공한 것들이 많은데 또 최근에는 이제 뭐 빅데이터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분산 DB 측면에서 NoSQL 좀 관련된 몽고DB 이런 것도 형태도 있는데 요 모바일에서 쓰이는 거는 우리가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에는 굉장히 좀 경량화된 디바이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경량화된 디바이스에 잘 최적화되어 있는 일반 우리 이제 그 DB보다는 좀 더 이것도 경량화된 기능으로 제공해주는 데이터베이스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QLite를 사용을 하고 있고 각종 오디오, 비디오, 이미지 형식에 대한 지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모바일 기기에는 내장되어 있는 하드웨어가 상당히 많죠.
블루투스 카메라, 뭐 와이파이 이런 거에 대한 지원 당연히 이제 가지고 있고, 개발의 어떤 툴로 봤을 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여기 이제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이클립스 기반으로도 가능은 합니다. 앞에서 저희가 이제 각각의 이제 안드로이드 주요 기능들을 봤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보면 5.0, 6.0, 7.0, 8.0 쭉 있죠. 그래서 앞에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PIP 기능, 픽처 인 픽처 기능도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고 또 이제 그 영상이 있을 때 그 위에 이제 추가돼서 영상들을 볼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실내 위치 추적 관련된 거나 뭐 이런 기능들이 있고 뒤에 이제 각 버전별로는 좀 더 상세한 기능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기는 할 겁니다. 그 기능들을 살펴보기 전에 앞에 저는 이제 IDE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통합 뭐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얘기하는 건데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개발에는 필요한 툴들이 있습니다. 이런 통합 개발 환경은 공통된 개발자 툴의 하나이고 뭐 아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결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 위한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죠. 기본적으로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하기 때문에 편집에 대한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이런 신텍스에 강조를 해준다든지 뭐 오류가 나면 오류가 나도록 좀 보여주죠. 이렇게 좀 다른 색깔의 형태나 이런 걸로. 그래서 자동 또 완성되는 기능도 있고 뭐 어떠한 API를 내가 이제 명칭을 쓰면 관련된 메소드를 또 이제 보여준다든지 이런 이제 편집할 때 소스 코드를 작성할 때 상당히 이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컴파일 하거나 빌딩 할 때도 메뉴를 선택해서 쉽게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디버깅 할 수 있는 어떤 또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서 뭐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을 만한 곳에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디버깅 모드로 실행을 시켜서 코드 라인 하나씩 보면서 관련된 변수들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으로 이제 디버깅 기능을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이제 통합 개발 환경은 내가 만들려고 하는 어떤 이제 그 형태에 따라서 뭐 이클립스가 좋을 수도 있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또 이제 요즘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이제 개발 할 수 있는 다양한 통합 개발 환경이 있으니까 이런 거 좀 참고해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모바일 쪽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할 때 좀 이제 참고해야 되는 또 이제 플랫폼은 우리가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우리가 앱을 만들 때 가장 최적화된 통합 개발 환경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할 건데 우리가 이제 뭐 iOS 기반의 우리가 앱을 만든다. 그러면 요거는 또 엑스코드라는 개발 환경 툴에서 다른 언어 스위프트 언어를 가지고 또 개발을 해야 되니까 이 형태가 좀 다른 거죠. 근데 이제 초기 이제 스타트업이나 어떤 이제 회사에서 스마트폰에 올라가는 앱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좀 고민이 생기죠. 우리가 이제 만드는 이 앱이 안드로이드 OS 기반으로만 탑재할 거냐, 그 해당되는 스마트폰에만 그런 경우보다는 둘 다 이제 지원을 해야 되겠죠. 이제 앱을 만드는 또 앱을 배포하는 회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내가 만드는 앱을 안드로이드 OS 기반에만 딱 만들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요것만 딱 만들면
이 소형 이 가치가 iOS 쪽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폰에는 없으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시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두 개를 다 지원해야 되는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안드로이드 OS나 엑스코드 기반으로 만들게 되면 그 해당 OS에만 이제 돌아가는 앱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좀 이제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이제 멀티 플랫폼, 크로스 플랫폼 이런 형태로 개발을 할 때 우리가 특정 이런 iOS나 안드로이드 OS에 상관없이 하나로 좀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개발의 형태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이런 이제 멀티 플랫폼에 적합한 개발의 형태가 나오게 됐고, 그게 이제 가장 현재는 앱을 만들 때 안드로이드 OS나 iOS에 다 적용할 수 있는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 리액트 네이티브가 있죠. 리액트 네이티브.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게 플러트라는 게 있습니다. 플러트는 구글에서 밀고 있는 거여서 안드로이드 OS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앱을 만들 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좀 제가 해봤다 그러면 플러트는 좀 더 그런 개발의 어떤 UI나 인터페이스가 유사하기 때문에 좀 더 적응하기 좀 좋을 수 있고요. 리액트 네이티브는 웹 개발할 때 이제 리액트나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거를 좀 사용해봤다면 아무래도 사용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리액트 쪽, 리액트 네이티브가 또 환경이나 그런 이제 적응하기가 좀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외에도 아이오닉이라는 또 멀티 플랫폼이 있는데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세 가지 형태 중에 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쓰는 거는 리액트 네이티브고, 또 구글 쪽 이런 형태에 조금 이제 최적화돼 있고, 어, 최근에는 이제 사용자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플러트를 좀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기반으로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는 플러트를 좀 이제 소개를 할 거고, 플러트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좀 이제 만들어 보는 거는 수업을 들은 후에 좀 더 이제 응용을 해보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이제 플랫폼은 차이가 일부 있지만 하나를 좀 이제 잘 배워놓으면 다른 쪽 플랫폼을 쓸 때도 좀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왜 이런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와 엑스코드를 또 써야 되냐? 멀티 플랫폼은 양쪽 OS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이런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활용한다 그러면 좀 그 하드웨어에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요로 이제 스마트폰에 다양한 내장되어 있는 디바이스의 어떤 장치들이 있다 그랬죠. 와이파이 기능이나 GPS 기능이나 카메라 기능이 있을 때 이런 하드웨어 어떤 제어를 할 때는 이제 멀티 플랫폼 형태에서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제어하는 것보다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기반의 우리 이제 네이티브 코드를 가지고 만드는 이런 환경에서 좀 더 제어를 잘할 수 있고 또 성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나름 이제 이런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엑스코드가 또 장점이 있는데 이걸 이제 두 개발자가 또 다르다 보니까 양쪽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개발자를 또 채용을 하고 그런 형태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능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지만 이 이제 비용이 많이 든다고 볼 수 있죠. 뭐 지금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형태에서 자바를 가지고 개발을 잘하는 친구가 또 엑스코드 기반의 스위프트나 이런 언어를 가지고 또 개발을 둘 다 잘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런 차이가 있다. 이제 모바일 앱을 만들 때는 이런 이제 통합 개발 환경, 그 다음에 이제 OS의 어떤 이제 형태에 따라서 내가 그 언어도 그렇고 개발의 어떤 툴도 좀 선택을 해줘야 된다는 상황이 있습니다.